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제 제재가 뒤따르고 있어요. 거의 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전쟁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큰 이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시위까지 거세지고 있고요. 이 일로 지난주에만 수천 명이 항해하다가 잡혀갔어요. 러시아는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전쟁을 벌인 대가는 어떤 식으로 치르고 있는 걸까요? 먼저 국가 이미지가 확 추락했겠죠.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CCC-로 확 떨어뜨렸어요. 신용등급이 총 23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CCC- 등급 아래론 국가에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 수준으로 봐요. 비슷한 신용등급으론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여긴 뭐 돈이 워낙 가치가 없어서 뭐 지폐를 휴지 대용으로 쓴다는 말이 있죠. 각 회사들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해도 러시아에 대한 생각은 비슷해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 때문에 국가 채무를 제대로 못 갚을 것으로 보이고,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니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 주식시장도 조각나버리고 해외 은행 거래는 정지됐어요. 러시아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에도 제한을 걸어버렸는데 월 613만 원 수준이 전부죠. 밖에서도 피를 말리고 있는데 안에서도 난리예요. 일부 러시아 은행에선 신용대출 이자가 70%나 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건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이게 있으면 미국 은행에서 한국 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현금을 직접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별다른 과정 없이 미국에서 준 돈을 한국에서 인출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송금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비효율적이어서 사실상 거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전 세계 은행들도 스위프트가 안 되는 곳과는 거래를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천연가스, 원유, 광물, 곡물 같은 자원들이 넘쳐나는 나라여서 그동안 이걸로 쏠쏠하게 벌어왔죠. 그동안 짭짤했던 자원 수출 루트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나라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물물교환 같은 다른 거래 방식을 이용했는데 나중에는 추가로 제한이 걸리면서 이마저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러시아도 지금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유럽연합에서 제재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3분의 2나 줄여버렸고, 미국도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 러시아 입장에선 수백조 원의 수익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서민은 물론이고 재벌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뭐 그래도 돈이 많긴 하지만요. 해외 언론에선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 상위 20명의 재산 중 100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고 보도했어요. 루블화의 폭락, 주식 폭락, 은행 거래 정지는 기본이고 해외에 있던 별장이나 요트, 숨겨뒀던 자산까지 죄다 묶였어요. 참고로 러시아 주식 규모는 3분의 1 이상 줄었고 주식도 한 주당 100원 수준인 동전주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재벌들이 실물 자산 말고도 주식도 많을 텐데 그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을 밀어줬던 재벌들의 힘이 약해지고 불만을 갖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시들시들해질 거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러시아는 올해 갚아야 하는 돈이 약 163조 원이나 돼요. 다행히 러시아는 전쟁 전에 외환 보유고를 엄청 많이 쌓아둬서 대비를 해뒀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752조 원에 달해요. 전문가들도 이걸 보고 당분간은 러시아가 버티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모라토리엄을 넘어서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와 있어요.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디폴트는 못 갚어, 배째, 이걸 의미해요. 아니, 쌓아둔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돈은 14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중국 국채로 100조 원, 금으로 167조 원어치를 쌓아뒀어요. 또 나머지 482조 원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있는 은행에 보관을 해둔 상태예요. 문제는 해외 자산이 미국 은행부터 경제 제재로 묶이는 중이고, 중국 국채는 팔아도 위안화로 받기 때문에 중국 상품을 주로 사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살 게 별로 없는 거죠. 금도 많이 쌓아는 뒀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빛나는 돌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또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경제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똑같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했거든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포함됐어요. 여기 리스트에 오르면 러시아가 각 나라에 갚아야 할 빚을 달러가 아니라 루블화로 갚아도 돼요. 돈 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루블화는 가치가 폭락해서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고 있고, 애당초 스위프트 이용을 못해서 돈을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받을 돈이 있는 기업이나 각국 정부들이 빚을 떼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전쟁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전쟁 비용만 25조 원에 달해요. 이틀만 있으면
이러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날려버릴 만큼 많이 쓰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못해도 지금까지 300조 원 이상 사용한 거예요. 재정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다 사용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조금만 더 버티면 재풀에 지쳐서 스스로 물러날 거란 예측도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적용된 제재 건수는 무려 5,780건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보도된 바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동참해서 그런 건데 스위스, 유럽연합 전체,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게 자원 수출 규제가 또 남아있어서 6,000건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이란, 시리아, 북한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에선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죄다 철수를 하고 있고 샤넬, 구찌, 입생로랑 같은 명품 브랜드도 사업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문제는 러시아만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나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류까지 공급이 막히면서 글로벌 자원 시세까지 요동을 치고 있어요. 당장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쉬운 건 연어 있잖아요. 보통 노르웨이산 많이들 드시죠. 이게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와야 하는데 우회를 하다 보니까 연어 값도 오르고 있어요. 제 최애 생선인데.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두고 북한 위에 있는 또 다른 북한이라고 말할 정도죠. 러시아는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날이 올까요? 부디 땅 넓은 북한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녀스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